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 혹은 시장에 또 큰 궤를 함께하는 섹터들에 대한 전략 이분과 풀어가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 종목들 분위기가 한동안 좀 변곡을 걷고 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엔캠을 비롯한 전화액 관련 기업들 위주의 강세만 보였고 다른 종목이 완연히 소외됐었다가 에코프로 실적 이후 액분 소식, 에코프로 비행 코스피 이전 상장 뉴스 이런 얘기 등이 전달되면서 이쪽으로 또 관심도가 다시 집중이 됐어요. 2차 전지 쪽 전략 좀 다시 살펴주세요. 네, 방금 에코프로버티 이제 MSC에 편입이 네, 됐다는 맞아요. 소식이 들렸으니까 이제 편입 그 되기 전날 종가에 아마 이제 그때부터 인덱스 자금 들어올 거거든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보유해서 그때 편입 되기 전날 종가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편입 리밸런싱 날이 28일. 네, 그러면 그죠? 이제 28일 종가에 매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 연준의 이제 금리 발표 시점이 이제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 요 이슈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부터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전기차 이제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이제 대중화 시대 이제 빅 사이클과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맞부딪히면서 네. 그때 이제 2025년도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리면 시중에 대한 금리가 낮아져서 가계 부담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유리하다는 그런 조사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금리 인하가 최대한 늦춰지길 좀 바라고 있고요. 네. 이게 대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8호 의장은 금리 인하 등 민주당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그를 의장에서 다시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금리 언제 인하되는 여부가 대선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투자은행 10곳이 만장일치로 2분기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미 연준의 이제 어떤 금리 인하 스탠스로 인해서 여기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유리해지는 그런 구도가 될 것이고 이게 2차 전지 섹터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실제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서 2차 전지 투자자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포스코홀딩스 유튜브에 가시면 IR 홈페이지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현재가 2차 캐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캐즘이 혁신 수용자를 수용한 거고 2차 캐즘이 이제 초기 수용자, 얼리어답터를 수용하는 게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초기 다수 수용자로 넘어가는 그 과정인데 대부분 이 1차 캐즘에서 사실은 2차 전지 투자를 멈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2021년도에 그때 당시고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제 2차 캐즘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고 이제 북미 시장 2025년도에 이제 전기차 시장 급성장의 시장이 하는 그런 메인스트림 단계에서는 다양한 니즈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세그먼트가 있어야지 이제 이를 시장이 만족할 수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배터리 종류와 소재가 다양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료라든가 소재 이런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갖춘 기업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본인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비슷한 가장 먼저 밸류 체인을 잘 구축한 기업이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고 그다음에 코스모 그룹이라든가 LG 화학 그룹이 이런 풀 밸류 체인과 풀 제품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했다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풀 밸류 체인이라든가 풀 제품 포트폴리오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ESS라든가 드론, 로봇, UAM 선박으로 이제 다양화되면서 빠르게 이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한 기업들 위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살짝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MSCI 2월 이제 분기 리뷰 관련해서 편입 편출 종목 확정이 됐습니다. 편입은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한진칼이고요. 편출 쪽에서는 FNF,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JYP엔터, 펄어비스 등이니까요. 관련해서 종목 보유자분들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전지 쪽에 대한 전략을 주셨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전략을 주실 때 OECD
OECD 경기 선행지수 잘 봐야 된다. 그게 또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해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과 지난 마지막 거래일 HBM 이슈 한미반도체 상한가 거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이사전적 얘기하는 게 많이 있긴 한데 일단 이거 하고서 시간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 강조를 말씀드렸는데 12월 달에 10.4가 나와서 11월 달에 10.3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하는 그 사이트랑 한국은행 사이트 수치가 좀 다릅니다. 네.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12월 달이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14개월 연속 상승이 나왔고 그 경기 선행지수는 OECD 경기 선행지수 외에는 모두 다 하락 전환했는데 유일하게 이게 남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최근에 12월 달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지지 않겠냐 우려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좀 조정 나왔는데 이게 상승으로 이제 유지가 되면서 다시 반등의 모멘텀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1월 달 수치를 좀 봐야겠죠. 보통 이제 2달 이후에 이제 반영되니까 이제 다음 달에 뭐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요 수치를 되게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하락 전환됐을 때는 반도체 섹터의 조정 유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 TSMC랑 SK하이닉스 AA 동맹 이슈랑 그 자사주 소강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고는 나와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들은 얘기는 이게 한미 반도체가 그냥 SK하이닉스 쪽으로만 TC 본더 장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 장비가 그 삼성전자 쪽으로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금요일 날 좀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상한가 요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 싶고 하이닉스의 그 HBM 생산 일부 공정을 그 TSMC가 담당하고 하이닉스가 패키지 일부 공정을 담당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HBM4에서 그 로직 다이 고급 그 핀팻 공정에 그 필요한데 이게 이제 TSMC에 대해서 TSMC가 일부 위탁하는 형태로 TSMC 위탁하는 형태로 이제 미세공정 쪽에 생산을 할 것으로 보면서 삼성전자는 거의 턴키로 파운드리를 하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이제 TSMC가 이제 그 동맹을 맺게 되면은 이게 서로 간에 이제 대결 구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이게 가장 큰 세가 한미 반도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목표가 93,000원 리포트가 같이 좀 나왔고 이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올해 그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는 현재 57.84배고요. 퍼가. 내년 기준으로는 40배인데 그 현대차증권 리포트는 내년에 그 퍼가 20배로 돼 있습니다. 대략 19배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2배 이상의 실적 추정치를 한 리포트가 이제 나온 영향도 있을 네. 것이고 그리고 그 한미 반도체 가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그 수출 금액과 주가가 굉장히 상관관계를 갖다가 2023년부터는 상관관계를 전혀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TC 본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것인데 저게 지금 화면에 이제 한미 반도체 이제 그 월봉이거든요. 네. 저 월봉이랑 그리고 이제 상상증권에서 나온 그 TC 그 본더 장비 수주 금액과 장비 매출 추정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차트랑 그 추정치랑 비교해 보면은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그러네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TC 본더 매출과 수주 금액 수주 금액과 매출 추정치를 주가가 반영됐다고 선반영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증권사 이제 평균 추정치 대비해서 한미반도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퍼가 57.84배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동사가 12배에서 18배 정도 거래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현재 그 한미반도체 수주 그 TC 본더 수주 금액과 그리고 이제 매출 추정치 의 기울기와 현재 이제 주가 기울기가 거의 상당히 일치하더라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올해 정도 실적은 상당히 좀 반영된 주가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이한 거는 이제 지난해 이제 8월달에 이제 한미반도체랑 에코프로가 같이 MSCI에 편입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비중이 10%였던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15.92%까지 역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외국인 비중이 최대로 올라가는데 이제 에코프로도 지금 그 외국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차이는 약간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떨어지냐 그 컨센보다 잘 나오냐 안 냐 이 차이도 있었지만은 기관 수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고 에코프로는 기관들이 거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수급 차이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살짝 뉘앙스를 정확히 듣고 싶어요. 뉘앙스는 한미반도체가 올라간 이유는 말씀 주셨지만 어느 정도 밸류가 반영됐다이면 지금 사기 좀 그런가요? 지금 사도 될까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증권사 추정치가 평균 보통 최대 타겟이 50배까지 잡아왔거든요. 그걸 네. 넘어간 상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상한가 나왔으니까 추가 상승 나오겠지만은 신규 접근하기에는 일단 올해 실적까지는 거의 다 반영이 되고 목이 좀 찼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원래 이제 보통 동사가 이제 그 전에는 그 목표가를 잡을 때 이제 AI가 그 시대가 반영되기 전까지는 한 20배에서 25배 정도 잡다가 이게 반영되면서 그 50배 정도로 타겟팅이 올라갔는데 네. 제가 자꾸 OECD 경영 선행지수 요거를 강조드린 이유가 이게 이제 반도체 섹터의 밸류에이션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EPS가 올라가더라도 그 밸류에이션, 그 퍼가 내려가게 되면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데 1월달 지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갖고 가시더라도 1월달 지표가 꺾이면은 반도체 쪽은 줄여야 된다. 그거 확인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앞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혹시나 이 한미반도체 얘기 못 들을까 봐 좀 빨리 지나왔는데 이제 2차 전지 원료 소재 풀 밸류체인 기업들 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 관련한 얘기 추가 첨언해 주시면서 오늘의 공략주도 이제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소재 쪽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같이 연결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그 2차 섹터 이슈 가장 큰 게 이제 LG화학의 그 GM 25조 수주건이었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GM이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 필요한 양극재를 이제 북미 시장에서 최소한 12만 톤을 현지화하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 LG화학 쪽에도 최소한 뭐 15만 톤은 그 최소 물량으로 장기계 한것 자체가 정권과 관계없이 강력한 EV 판매 의지를 보여준다는 그 현대차증권의 이제 분석 보고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도요타 쪽에 그 지난해 10월달에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 이후에 이제 GM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8호 선입과도 양극재 공급 최근 했고요. LG화학 쪽에서는 올해 이제 몇 군데의 그 업체랑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LG화학의 이제 1차 소성 그 소입경 단결적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난해 이제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도 했고, 그러면은 LG화학의 수주는 곧바로 코스모 신소재의 수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LG화학이 수주를 했다고 해서 LG화학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코스모 신소재가 더 숨겨진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요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를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얼마 전에 대표가 그 유튜브 상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보니까 2027년도에 대략 20만 톤 캐파 달성할 것 같고, 지난해 이제 캐파 5만 톤 달성했고,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10만 톤 달성이 예상되고, 올해 언론상의 뉴스도 이제 올해 양극재 매출은 1조 넘어간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LG화학의 양극재 공급이 진행되면서 물량이 더 확대될 것이고요. SK온 쪽도 지금 이제 수주 직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LG화학이 GM과의 이제 거래라든가 양극재 공급이 그 수주 외부 판매가 늘어나면 늘수록 같이 코스모 신소재가 같이 가는 구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좀 최근 게 별로 없고요. 그나마 최근에 나온 게 이제 DB금융투자랑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가 21만 원 있으니까 그거 타겟팅 정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매수는 15만 8천 원 이하로 보시고요. 손절가 네. 13만 원 드리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얘기해 주셨습니다. 증권사 최근에 대한 의견들까지 같이 건네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1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시각 정말 꼼꼼하게 분석해서 전달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잘 추적해 가면서 추가적인 전략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